자, 이제 조금만 고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등기할 상인 권리에서 우리 지금 이제 각 표를 이제 보고 계시는 중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이제 부동산 일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겠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방 2칸짜리 집을 지어 놓고요, 방 1칸만 보존 등기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네. 일단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 이건 안 되는 이유도 아셔야 돼요. 안 되는 이유. 1. 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에 위배가 됩니다. 1. 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즉 부동산이 하나이면 반드시 등기 기록, 등기부도 하나여야 한다라는 우리 부동산 등기법의 대원칙입니다. 부동산이 하나이면 등기부도 하나여야 된다. 그에 대응하는 등기부도 하나여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이 하나인데 등기부가 2개가 만들어집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 1. 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를 취하는 현행 법제 하에서 부동산이 뒤에 2개가 만들어지게 되면 선등기 기록이 유효하고, 왜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니까 처음에 등기부 만들어졌을 때는 등기기록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충족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뒤에 만들어진 후등기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에 위배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뒤에 만들어진 후등기는 무효이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그래서 당연히 부동산이 하나이면 등기부도 하나여야 한다. 자, 그러면 0.5의 부동산이 하나의 등기 기록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부동산 중에 일부가 하나의 등기 기록을 가질 수 있겠느냐? 역시 안 된다.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1대1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1대2가 돼서도 안 되고요, 0.5대1이 돼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부동산이 하나이면 등기부도 하나여야 한다. 따라서 방 2칸짜리 집 지어놓고 방 1칸만 보존 등기, 부동산 중에 일부만 0.5의 부동산만 보존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때문에.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권리 일부 지분만 보존 등기할 수 있느냐? 역시 안 되는데요. 안 되는 이유는 일물 일권주의에 위배가 됩니다. 일물 일권주의. 물건이 하나이면 반드시 등기부상 권리의 합도 1이어야 한다. 즉 1대1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건이 하나이면 등기부상 권리 합도 1이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요, 가령 어떤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등기부를 보니까 공유자 값 지분 2분의 1로 등기되어 있고요, 등기부에. 그 다음 또 공유자을 지분 2분의 1로 등기되어 있고, 그 다음 또 공유자 병 지분 2분의 1로 지금 하나의 순위번호 안에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순위번호 안에, 예를 들어 순위번호 2번 소유권 이전에서 이제 공유자면 이렇게 공유자 이렇게 나와요. 공유자 뭐 갑 지분 2분의 1, 또 을 지분 2분의 1, 병 지분 2분의 1. 될까요? 안 될까요? 합치면 얼마예요? 지금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그죠? 2분의 3 또는 뭐 1과 2분의 1. 좀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안 된다, 그죠? 1이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일물 일권주의라는, 이건 우리 민사법의 대원칙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은 물론이고 민법에서도요, 일물 일권주의. 반드시 물건이 하나이면 권리의 합도 1이어야 된다. 1이 넘어서도 안 되고요, 1이 안 돼서도 안 됩니다. 지금 1이 넘는다, 그죠? 안 돼요. 그럼 만약에 공유자 갑 지분 3분의 1, 그 다음 또 공유자 을 지분 3분의 1, 끝이에요.
합치면 얼마예요? 3분의 2. 역시 일물일권주의의 위배가 됩니다. 이 등기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설령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직권말소 대상이에요. 우리 민사법의 대원칙의 정면으로 위배가 됩니다. 절대로 등기 허용하지 않는다. 설령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절대적 무효로서 직권말소,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말소시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물건이 하나면 권리의 합도 1이어야 한다. 자, 그러면 일물일권주의. 자, 일물일권주의입니다. 첫 번째, 자, X라는 이제 건물을 하나 신축을 했는데 갑과 을이 똑같이 돈을 냈어요.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똑같이 돈을 내서요, 건물을 하나 신축을 했어.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기로 했어요. 자, 성질 급한 갑이요, 자기 지분 2분의 1만 지분만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제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소유권에 관한 최초의 등기로서 등기부를 개설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죠? 일물일권주의 때문에 이건 허용하지 않는다. 자, 다른 예를 들어봅니다. A가 X 부동산의 소유자인데요. 소유자인데 자식 갑을병 3명이 있어요. A가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 성질 급한 갑이요, 뭐 각각 지분은 이제 사망하면 지분은 3분의 1이다, 그죠? 네, 3분의 1. 자, 성질 급한 갑이 자기 지분 3분의 1만 상속, 사망이라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 그걸 상속 등기라고 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그 권리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 그걸 상속 등기라고 해요.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결론부터 안 됩니다. A가 권리의 전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리 1을 가지고 있었어요. A가 권리 전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이 3분의 1만 이전 가져갑니다. 갑이 등기부에서 3분의 1만 이전 가져가요. 그러면 3분의 2는 지금 여전히 지금 등기부상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A가 1을 가지고 있었는데 3분의 1만 갑이 이전 가져가 버리면 등기부상 지금 3분의 2는 여전히 A가 들고 있는 거잖아요. 갑이 3분의 1만 이전 가져갔으니까. 이해되세요? 사망한 자가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망한 자는 권리 능력 없잖아요. 따라서 이 부동산 등기부는 지금 권리가 얼마밖에 없죠? 3분의 1밖에 없습니다. 일물일권주의의 정면으로 위배가 됩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등기 안 받아도 설령 등기됐다 하더라도 직권말소 대상이에요. 자, 비교를 합니다. 자, A가 X부동산의 소유자인데 갑을병 공동 매수인입니다. 갑을병이 이제 공동 매수인. 자, 그런데 잔금을 한참 뒤에 치르기로 해서 불안해서 가등기까지 해뒀어요. 임시로 등기하는 것을 가등기라고 합니다. 예, 잔금 이제 한참 뒤에 치르기에는 불안하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공동 가등기권자다. 자, 역시 성질 급한 갑이요. 갑이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지급합니다. 가령 이제 매매대금을 3억으로 정했다라면 이제 1억 원을 준다 이 말이죠. 자, 매매대금을 주고 자기만 먼저 소유권 이전이라는 본등기, 지금 가등기에다가 이제 잔금 치르고 본등기, 소유권 이전이라는 본등기 자기만 할 수 있느냐?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얘는 돼요. 여러분들 교재 여기저기 흩어져 나와 있는 내용인데 비교 정리하지 않으시면요 시험에서 늘 나와도 틀려요.
늘 나와도요. 예, 시험에 거의 뭐 빠지지 않고 출제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A가 원래 권리 전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을 가지고 있었죠. 갑이 3분의 1만 이전, 등기부상 이 3분의 1만 이전, 정확하게는 소유권 이제 일부 이전이라고 등기합니다. 권리 일부 지분이니까 소유권 일부 이전해서 갑 지분 3분의 1이라고 등기해요. 그러면 여전히 3분의 2는 지금 누가 들고 있는 거죠? A가요. 그죠? 살아 있습니다. A 안 죽었어요. 3분의 2, 3분의 1 합치면 얼마죠? 1입니다. 일물일권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허용된다라는 거죠. 어렵죠? 자, 여러분들 시험은요 거의 뭐 이 부분 빠지지 않고 일물일권주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 뭐 거의 시험에 뭐 빠지지 않고 출제를 하는데 가끔씩 시험에서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뭐까지 물어보느냐? 자, 갑이 자기 지분 2분의 1만 여러분 보존 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죠? 지분만 보존 등기는 일물일권주의 때문에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을 찾아가요. 야, 나 혼자서 보존 등기 하니까 등기관이 안 받아주더라. 을 너도 을 지분은 을이 보존 등기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 을 너도 보존 등기 하자. 그 같이 2분의 1, 2분의 1 합쳐 1이 되니까 같이 하자 라고 했더니 을이 아우 나 지금 보존 등기 했다가 지금 곧 강제 집행 들어올 것 같아. 지금 내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 들어올 것 같아. 아우 나 보존 등기 안 할래. 여러분이 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지금 같이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하나 신축을 했는데 같이 돈 투자한 사람이 보존 등기 안 한대. 그럼 보존 등기 안 하면 여러분은 영원히 보존 등기를 할 수, 일물일권주의 때문에 만약에 영원히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다.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너무 가혹하죠. 등기를 해야 나중에 처분행위 날 건데 등기를 하지 않으면요 2분의 1 지분 팔 수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법은 항상 공평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을의 보존 등기를요 갑이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대신은요 대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대리를 말하는 위임장 받아서 가는 대리는 당연히 허용돼요. 을의 위임장을 받아서 가는 대리는 당연히 허용되고요. 위임장 필요 없다라는 뜻입니다. 대신 법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 신청서에다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서에다가 갑이 자기 지분 2분의 1만 신청을 하면 등기관은 안 받아줘요. 일물일권주의 때문에. 아시겠죠? 근데 그 신청서에다가 갑이 자기 지분 2분의 1, 을 지분 2분의 1을 기재합니다. 원래 을 지분 을이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을 지분 2분의 1 그냥 기재를 해서 갑이 신청을 합니다. 등기관은 수리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위임장도 필요 없다면 법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대신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받아서 가는 대리는 당연히 허용되고요. 위임장도 필요 없다. 여기 대신이라는 말의 의미 아시겠죠? 예, 위임장도 필요 없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갑이 자기 지분 3분의 1만 상속 등기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나머지 을병 형제들 찾아갑니다. 너도 상속 등기 하자. 당연히 을병의 상속 등기는 을병이 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을병이 나 상속 등기 안 할래. 역시 뭐 나 상속 등기하면 지금 강제 집행 들어올 것 같아. 나 상속 등기 안 할래 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경우 얼마든지 이런 경우는 자주 있잖아요. 예. 다른 형제들이 상속 등기를 안 할래요.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 지금 A 아버지 돌아가실 거 예측하고 미리 지금 아파트 분양도 다 받아놨어요. 지금 지분 상속 등기해야 처분행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근데 을병이 상속 등기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상속 등기를 할 수 없다?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갑이라면요. 뭐 형제들 안 하니까 뭐 안 할 수도 있지. 지금 그런 표정이신데 여러분들은 왜 그래 너그러우세요? 네. 영원히 할 수 없다 여러분.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법은 항상 공평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을병의 상속 등기를 갑이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 위임장 받아서 가는 대리는 당연히 허용되고요. 다른 형제들 위임장 받아서 가는 대리는 당연히 허용되고요. 위임장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형제들 상속 등기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 위임장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갑이 자기 지분 이 상속 등기 신청서에다가 갑이 자기 지분 3분의 1만 적어서 신청하면 안 받아줘요. 3분의 1만. 근데 갑이 갑지분 3분의 1 신청서에다가 갑지분 3분의 1, 을지분 3분의 1, 병지분 3분의 1. 원래 을과 병의 지분은 을과 병이 신청하셔야 되거든. 네, 그런데 위임장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적어서 신청하면 등기관은 수리합니다. 법에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어서요. 법이 참 잘 만들어져 있죠. 자, 갑이 자기 지분 3분의 1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이건 일몰일건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갑이 자기 지분 3분의 1만 소유권 일부 이전하고 등기를 합니다. 3분의 1. 그러면 3분의 2는 여전히 A가 들고 있는 거거든. 그럼 3분의 2, 3분의 1 살아있거든요. 3분의 2, 3분의 1 합치면 1몰일건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허용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 갑이 다른 사람 을병의 소유권 이전, 매매를 원인으로 한 그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갑이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 법은 공평이에요. 혼자서는 안 될 때는 다른 사람 등기도 대신하는 거 허용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갑이 혼자서 돼요 안 돼요? 돼요. 됩니다. 되니까 을병의 등기를 갑이 대신한다? 당연히 허용하지 않습니다. 을병의 기본권 자유권을 침해하는 거거든. 혼자서도 되는데 왜 다른 사람 등기 대신하는 걸 법이 허용할까? 당연히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을병이 위임장을 줘요. 대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위임장 받아서 가는 대리는 당연히 허용되고 여기서 말하는 대신은 위임장도 없이 할 수 있겠느냐? 이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허용하지 않습니다. 표정이 상당히 이제 굳어 계신데 일단 저도 답답해요. 뭐를 모르겠는지 모르겠어서 저도 그게 답답한데 자, 뭐 일단 뭐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 조금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고 해서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뭐 제가 일단 뭐 중요도는요, 뭐 거의 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됩니다. 출제되는지 알면서도 우리 수험생분들은 이 문제 나오면 거의 많이 틀리세요. 비교도 안 되니까 이게 교재 여기저기 흩어져 나오는 내용인데 사실 이걸 비교를 하시면서 보시면 이제 안 틀려요. 근데 그거 비교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보고 그러면 이제 막 이렇거든요. 공부해보면 앞에서 이때는 된다고 했는데 또 여기 가니까 안 된대. 그러면 분명히 앞에서 뭐 된다는 게 있었는데 찾아요.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막 앞에 또 찾아. 앞에 분명히 뭐 되는 게 있었는데 하면 찾아요. 찾으면 못 찾아. 근데 하루 종일 찾아요. 못 찾아요.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뭔가 있는데 하면서 뭐 있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린다. 찜찜한 마음에 그냥 넘어가 버려. 끝까지 비교를 못 하시고요. 계속 그렇게 된다고요. 시당초 공부하실 때 여기저기 교재에 흩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일물일권주의라는 우리 하나의 법 논리를 가지고 서로 같이 비교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갑이 자기 지분 2분의 1만 여러분 보존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일물일권주의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지분만 보존 등기는 안 된다. 일물일권주의. 따라서 갑이 혼자서는 보존 등기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의 지분을 보존 등기를 갑이 대신할 수 있다. 법은 공평이니까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 이때 뭐 위임장 받아서 가는 대리는 당연히 허용되고요. 위임장도 필요 없다라는 거.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게 법에서 이런 규정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대신할 수 있다는 법의 규정이 없다면 그러면 갑은 을이 보존 등기 안 하면 영원히 할 수 없다?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을이 보존 등기 안 할래? 안 한다고 해. 그러면 자기도 보존 등기 계속 영원히 할 수 없다? 등기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마 근데 이런 생각을 또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추측컨대 여러분들이 지금 표정이 안 좋은 이유를 이래저래 막 이렇게 제가 추측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러면 을이 지금 이 보존 등기 얘가 지금 하기 싫어, 지금 집행 들어올 것 같아서 얘 하기 싫은데 얘가 대신해버리면 그럼 을에게 이건 너무 불리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공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생각 하신 거예요? 그런 생각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그럼 이제 을의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을의 채권자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A라는 채권자가 한번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채권자가 있어요.
근데 얘가 보존 등기 안 해요. 보존 등기 안 합니다. 강제 집행 당할까 봐 보존 등기 안 해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서 보존 등기 할 수 있습니다. A가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을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요. 어차피 얘는 등기될 거고.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갑이 보존 등기 할 때 그냥 을 지분까지 위임장도 필요 없어. 그냥 보존 등기 신청하는 거 허용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유예요.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 등기 안 한다. 뭐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 들어올 것 같으니까 채권자들이 대위해서 상속 등기 해버립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갑이 혼자서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는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다른 상속인의 지분까지도 상속 등기 대신할 수 있다. 물론 위임장 받아서 가는 대리는 당연히 허용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인데요. 갑이 자기 지분만 소유권 이전이라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이라는 매매, 소유권 이전이라는 본등기는 가능하다. 왜? 이건 일물일권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이때는 가능하다. 따라서 혼자서 돼요. 혼자서 되는데 다른 사람의 이전 등기, 다른 사람의 이 본등기, 소유권 이전이라는 본등기 대신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법은 항상 공평해. 혼자서도 되니까 이때는 다른 사람 대신하는 거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위임장을 받아서 가는 대리는 당연히 허용한다. 대리는 어떤 경우에도 다 허용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신의 의미는 아시겠죠? 예. 아주 중요하다라고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딱 끝나가요. 교재 158페이지입니다. 이제 조금만 하면 끝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운 내용을 또 하다 보니까 더 좀 힘들게 느껴지시죠. 근데 저는 사실 강의하다 보면 막 시간이 너무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요. 아직 저는 한 시간이 더 남았다라고 착각을. 근데 지금 이제 아니 착각을 할 정도로 착각을 했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수업을 예상했던 내용 이제 다 끝나가는데 뭐 제가 그걸 착각할 리는 없고 근데 그 정도는 이제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강의하다 보면 금방금방 시간 지나가요. 아마 수업 듣는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시간이 지나간다라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 공부 오래 하시면 빨리 늙어요. 금방금방 시간이 지나가 버리거든. 근데 공부하는 건 참 아름다운 겁니다. 자, 거기 이제 158페이지 제4절 등기의 뭐 효력과 유효권에서 네모 1번 등기의 효력이 나오는데 찾으셨나요? 네. 이 부분 좀 지워도 되죠? 네. 지워도 되죠? 등기 효력 파트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여러분 우리 당연히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합니다. 159페이지에 양가로 3번 찾으셨나요? 네, 순위 확정적 효력. 자, 등기 효력 중에서 이제 순위 확정적 효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시험장에 가시면 눈을 씻고 봐도 이런 말은 안 나와요. 이건 강학상 표현이고 여기 있는 내용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 권리의 우리 우열 관계는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라는 거. 앞에서도 말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우리 권리의 우열 관계는 그냥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자, 따라서 1번, 2번 순위번호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요. 어느 게 앞서요? 1번이. 지금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1-1이 있고요. 1-1이 있고 1-2가 있습니다. 어느 게 앞서요? 1-1이. 주등기가 같을 때는 부기등기 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그 다음 만약 1-2가 있고요. 2-1이 있습니다. 어느 게 앞서요? 1-2.
내용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예. 일단은 주등기 가지고 비교하고, 만약에 주등기가 같다라면 부기등기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순위 확정적 효력의 내용은 지금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순위 확정적 효력이라는 표현 자체는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요 내용만, 제목이 이제 강학상 제목을 이제 순위 확정적 효력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요 내용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양가로 5번에 나오네요. 양가로 5번. 요 부분이 시험에 잘 나와요. 자, 후등기 저지력. 우리 등기 효력 파트에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사실 시험에 나오는 게 세 가지거든요. 등기 효력 파트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지금 하나 했어요. 순위 확정적 효력. 그 다음에 후등기 저지력. 아까 후등기 저지력.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이 이제 나오는데, 등기의 추정력은 과거에는 우리 등기법 시험에 출제를 하다가 이제는 시험에 출제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지금 당분간은 등기의 추정력은 민법에서나 시험에 나오지 우리 등기법 시험에는 출제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등기의 추정력은. 뭐 어쨌든 과거에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만 등기의 추정력은 이제 언급을 할 거예요. 이제 후등기 저지력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립니다. 시험에는 간략한 사례형으로 출제를 해요. 자, 가령 A가 X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이 등기부 을구에 순위번호 1번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갑으로 현재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갑이 전세권자예요. 전세권자인데, 자, 이 전세권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계약기간 끝났고요. 그 다음 A는 A는 갑에게 전세금도 돌려줬습니다. 전세금 돌려받았어요. 자, 근데 문제는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전세금만 받고 그냥 이사 나가 버렸어. 전세금도 말소하지 않고요. 그냥 이사 나갔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요. 여러분, 계약기간이 끝나고 전세금을 반환받게 되면 이 갑의 전세권 등기는 말소 등기를 해야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즉시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말소하는 거예요. 그 논리를 아셔야 돼요. 말소해야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효니까 말소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계약기간 만료되고 전세금 반환받게 되면요, 이 갑의 전세권은 무효입니다. 등기가 바로 즉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무효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말소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사 나가셨다.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무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니까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도 이 부분을 잘 출제를 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어떻게 발생하냐면, 이제 갑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집주인한테, 소유자한테, 이 A한테, 지금 내가 다른 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거기 전세금을 줘야 되니까 먼저 좀 전세금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거 받아서 지금 다른 데 전세금 지급해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이제 주고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말소 등기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냥 가버렸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요, A가 다시 순위번호 2번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을, 즉 새로운 세입자, 동일한 내용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등기가요, 동일한 내용의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앞에 있는 등기가 뒤에 있는 등기를 못 오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이걸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표현해요. 앞에 있는 등기가 설령 무효라 하더라도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절대로 등기관은 그 등기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안 받아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합니다. 이제 의미 아시겠죠? 역시 표현, 백날 가도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표현은 안 나와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의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등기를 수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 설령 무효인 등기라 하더라도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수리할 수가 없다. 이걸 이제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제 뭐까지 출제를 하느냐면 요 내용도 당연히 출제가 됩니다. 등기할 수 없다라는 이것도 당연히 출제가 되고요. 그러면 이미 앞에 있는 등기에 뭐부터 하셔야 된다는 겁니까? 말소부터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말소시키는 방법까지 그걸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말소시키는 방법. 자, 일단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공동신청. 항상 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A가 값을 어떻게든 찾아내는 거야. A가 막 이 완전 신내린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어떻게든 값을 찾아내서요.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신청해서 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어디로 이사 갔는지도 모르거든요. 말소 등기도 하지 않고 그냥 이사 나가신 분 사실 찾기 힘들어요. 네. 우리가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방법이 있느냐? 지금 값이 응하지 않는 거죠. 응하지 않는 거니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뭐? 소송. 그래서 두 번째는요. 전세권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전세권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을 받는다 그죠? 소송을 제기하면 변론을 거칩니다. 변론을 거치고 판단을 내리면 판결. 아까 변론 거치지 않으면 결정. 그래서 결정은 등기 어떻게 이루어져요? 촉탁. 근데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항상 단독 신청. 그 판결문 가지고 단독 신청. 자, 그래서 판결을 받아서 A가 원고, 그죠? 갑이 피고, 피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야. 그런데 사실상 이 판결 실익이 없어요. 왜 실익이 없느냐면 여러분 지금 A가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이란 걸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돼. 그래서 전세권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요. 전세권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그럼 승소 판결 받으면 그럼 소장을 제출하셔야 되는데 소장에 피고 주소 적으셔야 되는데 그죠? 피고 주소 알면 찾아가지. 그죠? 그러니까 사실 피고 주소를 몰라요. 그러면 그냥 대충 옛날 주소, 뭐 예를 들어 옛날에 그 전에 여기 X부동산 살았으면 그 주소 그냥 기재하는 거야. 그리고 소장을 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소장을 낼 때 소장 복사본, 부본까지 같이 제출하거든요. 그럼 소장 부본이 송달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죠? 그러면 소장이, 이 부본이 송달이 안 돼. 그럼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와요. 이거 바로 잡으세요. 피고 주소 안 맞습니다. 주소 보정명령이 나와요. 그러면 그 주소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이제 어디를 가느냐? 동사무소 가세요. 동사무소 가시면 우리 피고의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 보정명령서만 있으면 열람할 수 있어요. 그 어쨌든 그래서 알아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주소를 그래서 보정서를 작성해서 이제 다시 또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 제출해요. 그럼 법원에서 다시 또 그 주소를 보내는데 요런 값 아까 왜 그냥 돈만 받고 이사 나갔댔잖아요. 주로 새벽에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낮에 가면 A가 알지 이사 나가면. 근데 새벽에 움직이시는 분이야. 그래서 또 보정을 하더라도 송달이 또 안 돼요. 보통은 그래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거 송달 그럼 결국은 최종이 안 되면 뭐 보충 송달, 공실 송달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까지 하면 벌써 거기서 한 6개월 걸려버려요. 거기서 한 6개월 걸려버려요. 지금 여러분 세입자를 새로 전세권 설정 등기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송달하는 데만 한 6개월 걸려버려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사실상은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은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특별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권 판결이라는 재권 판결.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재권 판결. 무효인 권리를 형식적으로 제거하는 판결이다. 어차피 이 무효인 권리를 그냥 형식적으로 제거하는 판결. 그래서 재권 판결은요. 별도로 변론을 거치지 않습니다. 이 말소 소송을 그냥 가름하는 판결입니다. 별도로 변론을 거치지 않습니다. 변론을 거치지 않되 다만 뭐를 하느냐. 역시 이 단어도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재권 판결을 받으시려면 무슨 절차를 먼저 거치셔야 되느냐. 공시 최고 절차입니다. 최고 들어보셨죠? 독초 최고. 한자는 이제 베스트라는 뜻은 아니에요. 글자는 같은데 최고입니다. 예.
공시 최고 절차, 독촉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게시판에다가 야 뭐 을, 감 너 나와 이렇게 이런 소송이 지금 제기됐으니까 공시 최고 절차를 거치고 일정 기간 내에 갑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요 그냥 법원에서 재권 판결 내려버립니다. 따로 변론을 거치지 않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재권 판결도 어쨌든 판결이니까 판결 받으면 등기는 어떻게? 단독 신청한다. 그래서 재권 판결을 가지고 A가 단독으로 말소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시험에 아주 잘 출제를 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소송도 가능하지만 소송은 사실상은 별 실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송을 가름하는 재권 판결, 다만 재권 판결 받으려면 선행에서 무슨 절차 거치셔야 된다고요? 공시 최고 절차, 공시 최고 절차를 거쳐서 재권 판결 받아서 단독으로 말소, 어쨌든 판결이니까 단독으로 말소 신청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예.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추정력이 나오는데요. 그 교재 159페이지에 맨 아랫부분에 양가로 6번 찾으셨나요? 자, 아까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이 추정력은 사실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출제가 안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우리 등기법 시험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과거에 그래도 우리 기출 문제로 출제가 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뭐 불안한 마음에 전혀 안 보고 가기는 좀 찜찜하니까 간략하게만 이제 보는데, 일단 이 추정력이라는 게요, 등기가 되어 있으면 진정한 권리자로 추정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권리자로 추정한다. 그래서 자, 이 사람이 권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등기만 돼 있으면 일단 진정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니까 이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에요 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그걸 이제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권리자로 추정한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는 우리 등기법에서 불안하니까 이제 뭐만 알아두시면 되느냐 하면 추정력이 부정되는 경우, 즉 인정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 등기만 돼 있으면 추정력이 인정이 되는데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정되는 경우, 말이 좀 이상한가요?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적을까요?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서 표, 가, 말, 후, 허, 사 6가지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기가 되어 있으면 진정한 권리자로 추정하는데 그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서 6가지가 나오는데, 자, 일단 외우는 거 이렇게 외우세요. 이 추정력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자로 표가 바로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부정되니까 허사다 이렇게. 표가 바로 허사. 표가 바로 나는 건데 이제 부정되니까, 인정되지 않으니까 허사다 이렇게. 표가 바로 허사. 표가 바로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무 억지스럽나요? 하여튼 표가 마루 허사 자꾸 하다 보면요, 표가 마루 허사, 허사다, 부정되니까 허사다 이렇게. 표가 마루 허사 6가지인데요. 사실 뭐 불안하니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제 불안해서 하는데, 안 나온 지 근데 좀 오래됐거든요. 어쨌든 자, 이 표가 뭐냐면 표제부 등기입니다. 표제부 등기. 표제부는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 사실에 관한 등기입니다. 아까 우리 추정력이라는 게 뭐냐면 진정한 권리자로 추정한다라는 거거든, 등기가 돼 있으면. 따라서 전제 자체는 당연히 권리 등기를 전제로 합니다. 추정력이라는 그 말 자체가, 전제 자체는 당연히 권리 등기, 각구 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권리 등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표제부 등기는요 권리 관계가 아니잖아요. 추정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권리자로 추정한다. 그건 당연히 권리 등기를 전제로 한다. 그래서 표제부 등기는 추정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 얘가 이제 가등기, 얘가 예전에 우리 시험에도 잘 나왔고, 여러분 현재 뭐 민법에서도 잘 나올 거예요. 얘가 뭐냐면 가등기입니다. 가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는 맞아요. 권리에 관한 등기는 맞지만 우리 판례가 임시로 하는 등기니까, 가등기는 임시로 하는 등기니까 설령 가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진정한 권리자로 추정하지는 않겠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말소 등기입니다. 아까 왜 말소 등기 기억나시죠? 순위번호 3번에서 2번 소유권 말소. 네, 그 말소 등기는 등기를 지우는 등기니까 그 말소 등기 자체에는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역시 대법원 판례입니다. 말소 등기는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 후는 뭐냐면 후등기입니다. 후등기. 아까 왜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를 취하는 현행 법제하에서 먼저 만들어진 선등기가 유효하고 뒤에 만들어진 후등기는 무효이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후등기, 뒤에 있는 후등기에 있는 등기 권리에는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선등기에 기재되어 있는 그 갑구을고 기재되어 있는 권리 등기만 추정력을 인정하는 것이지 뒤에 만들어진 후등기에는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용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허는요. 허무인 명의등기입니다. 허무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람 이름은 아니에요. 허무인이 이제 뭐냐면 가끔씩 등기부 보다 보면요. 그냥 소유자 홍길동 끝이에요. 가끔씩 있습니다. 소유자 홍길동 성명만 나오고요.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허무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홍길동이라고 나와 있으면 아니 이 홍길동이 도대체 어느 지역에 사는 홍길동인지 심지어 어느 시대에 살았던 홍길동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걸 허무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허무인의 의미 아시겠죠? 예, 그 허무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 역시 추정력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무인 명의 등기 추정력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이제 허무인의 의미는 아시겠죠? 예. 그 다음 사는요 사망한 자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가령 2021년 3월 1일에 사망을 했어요. 2021년 3월 1일에 사망을 했어. 그런데 2021년 3월 5일, 오늘이 5일인가요? 오늘 6일이죠. 네, 그러면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어제는 5일, 금요일이다, 그죠? 네, 그럼 3월 5일날 3월 1일에 사망을 했는데요. 3월 5일날 등기 신청이 접수가 됐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거 이야기 하거든. 지금 무서운 이야기예요. 3월 1일에 사망을 했는데 등기 접수일자가 소유권 이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자가 3월 5일이야. 3월 1일에 사망을 했는데 그럼 그 접수돼서 등기 받으신 그분, 그 사망한 자로부터 넘겨받으신 분 추정력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사실 우리 시험에는 출제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니까 그냥 요런 등기들 나오면 그냥 추정력 인정하지 않는다. 표가마루어사 그 두 문자만 좀 기억해 두시면 요 부분은 어차피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없고 나와봐야 아주 그냥 피상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추정력이 뭐 이런 것들 인정되는지 웬만한 등기는 다 추정력 되니까 부정되는 거 인정되지 않는 것만 봐두시면 되겠다, 그죠? 다 인정되니까. 여기가 간지러우면 그냥 이렇게 긁으시면 되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정되는 거 표가마루 허사 6가지만 되셨죠? 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총론 내용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나름은 이제 빨리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아까 예고드린 대로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바로 심화과정 들어갑니다. 이제 다음 주 수업이다, 그죠? 심화과정 이제 들어가고 이제 지적부터 역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이제 빨리 아까 그 노트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좀 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또 우리 이 다음 또 등기를 하려면 앞으로 또 한 달 뒤에 하니까 또 기억이 또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니까 또 복습,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복습을 좀 해주시기를 꼭 당부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